예, 저희 그 태양광 ONN 기반 리파워링 컨설팅 제시수사 과정에 그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버거가 연합버거가. 아, 저쪽에요?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식사하셨나요? 네. 예, 예, 지난 1차 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이 태양광 분야의 컨설턴트로 활약하기 위한 이러한 그 표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선택 가능한 대안과 이 책임 조건을 명확히 해서 이런 솔루션을 좀 제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요 사진과 제가 이제 좀 다음 차시 정도 되면 이게 좀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그 태양광 사진입니다. 이게 그 태양광 모듈, 그리고 옆에 이제 그 프레임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모듈의 뒤편에 있는 그 정션 박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연결된 그 케이블 단자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게 내 UV성을 갖는 소재라고 하더라도 태양빛에 있는 그 UV에 의해서 이 플라스틱이 좀 노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왔듯이 이 정션 박스가 옛날 타입은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는 이 박스 안에, 그리고 이 박스 안에 그 다이오드가 있고요.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이렇게 닦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업이 불완전하거나 그러면 이 뚜껑을 제대로 못 닫아서 이 습기가 들어가고, 이 습기가 들어가면 이제 부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워스트 케이스는 이제 벌레도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오래된 그런 정션 박스의 예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태양광 유지 보수 관련된 책자라든지, 그리고 유지 보수 가이드라인,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 에너지공단에 그 신재생 에너지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양광 설비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나 신재생 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이게 공개된, 이게 인터넷에서 카피하셔서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해보시면 그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 태양광 분야는 약간 공공성이 강조가 돼서 해외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계약 범위라든지 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 도구 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이러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이제 무료 사이트고 하니까 이제 필요하시면은 찾아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시는 이제 소양 교들 모듈로서 이제 저희 컨설턴트가 해야 된 윤리 범위, 그리고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태양광 리파워링은 이제 부품에 대한 교체라기보다는 이제 성능, 그리고 안전,
그리고 말씀드렸던 계약이라든지 금융, 그리고 이러한 그 태양광을 설치할 때 뭐 아무리 그 기존에 있는 발전소라고 하더라도 이제 민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 문제를 함께 다루는 이제 의사 결정의 일환이고요. 이 리스크가 좀 태양광 사업 전개하면서 좀 어려운 거는 이게 전자핀인데, 예, 이제 성능 저하가 이제 그 모듈 하나뿐만 아니라 그 모듈, 인버터, 제가 이게 그 능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 예. 이제 그 성능 저하가 그 모듈이라든지 이제 인버터, 이제 오염, 배선, 이제 전력 개통이라고 하면은 이 태양광 모듈에서 그 한전의 전력선 개통까지 연결하는 걸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에 말씀드렸던 이제 알선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발전량 개선이라든지 이 수익률이 사실 외부의 이제 여러 변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법정 검사라든지 이 설계, 이제 시공 감리와 컨설팅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기 때문에 오늘 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보다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정지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세 개의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이제 할 수 있느냐, 컨설트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가능 업무하고 또 제 업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멈춰야 되느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알선 보증, 법무, 예, 설계 책임의 경계선을 좀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항상 이제 판단 근거의 판단 근거를 이제 산출물 패키지로 문서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출물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제 업무 범위사라든지 이해 상충 고지, 이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이제 롤, 어프로브, 컨트롤, 인포메이션 이런 RCA나 이제 체크리스트, 이제 리스크 로그, 스코어 카드, RFP 이러한 면책 문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당장 이 전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보시면
이러한 그 항목에 대해서 몇 주차에 걸쳐서 설명과 이제 실습을 하도록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러한 항목을 이제 공부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리파워링 컨설팅을 할 때 기본적인 그 윤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도덕성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뭐 명확합니다. 이제 그 사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로부터 현장 그 근거에 의해서 여기요? 여기서요? 예, 이거 되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전자실판은 여기서는 이거는 처음 써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에 현장 그 사진 데이터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은 데이터를 가공하지 말고 있는 데서 판단의 근거를 좀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은 뭐 명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특정 그 설치업자 EPC는 그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앤 컨스트럭션으로 뭐 건설이나 플랜트 산업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이 태양광도 이 플랜트 사업의 일종이어서 이제 EPC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유지 보수 그리고 설비 공급사에 의한 그 이해 관계에서 좀 분리를 해서 어떤 업체를 이렇게 일부러 좀 밀어주기보다는 이 업체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가격과 납기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그 비밀 유지를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사이트의 그 발전 현황 그리고 발전 양은 사실 고객 고유의 그 정보가 되겠고 그러한 데이터를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신규 견적을 진행한다고 해도 견적이라든지 계약 정보 같은 경우는 외부로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제한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뭐 대상지라든지 설비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예 마킹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지에 못할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범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전문 자격이 필요한 거, 인허가 관계된 거라든지 뭐 설계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자격이 좀 필요한 거고요. 법정 업무가 필요한 영역은 좀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성입니다. 어떠한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 가정이라든지 한계, 이해에 상충이 되는 것은 이제 사전에 공지를 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체 선정을 갖다가 이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주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근거, 이제 비교, 그리고 위험을 구조화해서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게 되겠죠. 이러한 그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이러한 객관적인 진단과 투명한 이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이제 전문가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객관성이라든지 이제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는 이런 구조화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객관성은 이제 실제 설비가 운영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 이제 철저하게 현장도 이제 확인을 해서 이 개별적인 설비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고,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해 상충, 영어로 하면 conflict of interest,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배제해서 이제 투명하게 대안이라든지 비용,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사항도 좀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알선 오해를 이제 원천 차단하는 이제 표준화된 산출을 하고, 이제 항상 이런 RFP나 보고서에 이제 면책이라든지 이런 고지 기준을 좀 준수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질은 일부 이제 특정 업체를 갖다가 소개하고 이 업체가 좋습니다라기보다는 이제 고객에 대한 거기에 이제 소유자라든지 보험업자도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데이터 기반에서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것 같이 이제 기술과 의사 결정을 갖다가 균등하게 밸런스 있게 제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컨설팅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가 아마 이런 비공개 소개료, 그러니까 업체 소개를 이제 대가로 해서 받거나 아니면 받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발전소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아까 이제 스코어 카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판독을 할 때 이 평가 기준이라든지 사실 가중치에 따라서 이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것을 일부러 이제 어떤 업체가 유리하게 이제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항목은 사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저희들의 주관성이 좀 들어가는 항목이어서 좀 하지 않았을 만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주관적인 항목이어서 이거는 이러한 항목이 좀 조심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보장의 오해입니다. 태양광 이 발전소가 설치되고 이제 발전량, 이건 이제 전기료로 해서 들어오는 이제 수익에 관련된 상황이고요. 이러한 수익이 이제 인터널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수익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판매하고 이 REC 판매에 의한 건데, 이렇게 이제 경제성이 설치하면 무조건 경제성이 있고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라는 그런 한정적인, 좀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 자극적인 용어 사용은 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자료에 이제 비대칭성입니다. 이러한 그 평가 비교표를 만들 때 뭐 여러 업체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지만 그 일부 이제 업체한테만 그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자료가 좀 왜곡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어떤 그 현장 접근도 A 업체, 뭐 B 업체, C 업체, 뭐 3개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동일한 기준이 좋아져야 되겠지만은 어느 업체는 전체 섹션, 어느 업체는 뭐 일부 섹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정보가 좀 그 잘못된 오류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컨설팅 업무를 진행할 때 이제 후보군은 뭐 복수로 뭐 통상 3개 업체 이상, 그리고 평가 기준은 그 고객과 사전에 미팅을 해가지고 평가 기준은 그 임의로 흔들리지 않게 사전에 좀 확정을 하고, 이해관계 문서는 사전에 고지하고, 그리고 그 하면 이제 스코어 카드 등을 통해서 이 업체는 이러한 항목에서 우수하고 이런 항목에서 취약하다는 걸로 보고를 하면서 그러면 그 최종 선정은 이제 발주자가 선정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어찌로 이제 그 알선이라든지 이제 정보 제공이라든지 하는 게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제 허용 범위하고, 그리고 그 금지 또는 제해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 복수의 그 후보군이라든지 그 어떠한 그 공개 자료를 제공하든지 이러한 것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실적 기반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지해야 할 것은 어떤 업체 한 군데로 단독 지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비교 평가 항목으로 보면 어떻게 그 앞서 이제 나중에 좀 그 강의를 들으시겠지만은 그 태양광 발전소의 구성 요소라든지 그 또 건설을 할 수 있는 에 참여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 평가 요소를 갖다가 그 사업자하고 이제 사실 사업 사전 합의 기준으로 이제 항목을 도출을 하고, 거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가중치를 설정을 해서 그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제 스코어 카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은 이제 사실 허용이 가능하고, 그렇지만은 이미 이제 그 설정되어 있던 그 가중치를 이제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이러한 가중치 변경을 할 때는 이제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가중치를 변경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숨은 이해관계자는 경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그 항목을 사실 이 가중치로 해가지고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하지 마셔라는 게 FM입니다.
스스로를 보면은 이 이제 컨설팅 계약을 할 때 이제 발주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컨설팅 스스로가 있고 이제 그 뭐 협찬이란 이제 후원 같은 관계가 있으면은 그 사전에 공개를 해서 발주자하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비공개 소개료나 이제 디베이팅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여러 평가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봤더니 이 기준에 의해서는 A안 이 A안을 해준 업체가 예를 들어서 85점, B안을 해준 업체가 79점, C 업체가 70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A 업체가 성적이 좋기 때문에 A 업체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점수상의 문제고, 근데 고객이 우리는 이 뭐 안전성 그 가격은 비싸도 그 안전성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이 업체가 이제 그 경제성은 떨어지는데 안전성이 높다고 하면은 이 업체를 좀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추천을 할 때 명확한 근거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이 있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이 업체가 이 업체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용어는 또는 표현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미 뭐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예, 현재 자료 기반으로 해서는 A사가 납기와 수행 실적 항목에서는 좀 우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보증, 하자, 대응에 대한 조건으로는 뭐 B, C사하고 추가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문장은 좀 더 권장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컨설팅 윤리 위반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예, 만약에 뭐 리퍼링 하면은 수익률이 뭐 8% 보장됩니다. 이러한 그 문장을 쓴다고 하면 이 투자 성과가 이제 그 그러니까 투자 성과를 보장하는 오해가 있겠죠. 네, 투자 수익 8%도 사실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보다는 이제 가정값 기준 민감도 분석이며 이제 실제 수익률은 이제 변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그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검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이 표현은 이제 면책 문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뭐 A 업체가 제일 좋으니 A 업체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알선이나 이러한 그 업체 선적에 개입했다는 걸로 이제 오해를 받아서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체하는 문장으로 보면 이제 평가 기준상은 A안이 우위에 있으나 최종 선정은 발주자의 판단입니다. 라고 하는 면책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제 가보니 이제 어떠한 그 안전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당신이 이런 그 법정 관리 검사, 태양광은 그 에너지 안전
에너지 안전 아니 기술 안전 협회, 전기 안전 협회에서 이 태양광에 대한 그 안전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당신은 안전 협회 소속 직원도 아닌데 이러한 그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라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소위 말한 얼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합리적인 표현은 유관 검사상 특이 사항은 없으나 정밀 기관은 전문 기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안전한 용어가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견적서는 제가 받아서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발주 권한은 그 사업주의 권한인데 너가 왜 견적서를 받아서 의사를 결정하냐. 이게 권한에 대한 침해죠. 그래서 좀 동일 기준의 이제 견적 요청서와 비교표 작성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용어가 좀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실습을 하실 때도 이러한 그 의사 결정이라든지 무엇을 보장한다든지 이제 단정한다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기준과 근거 그리고 한계, 최종 판단의 주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가능 업무하고 제외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ONM 유지보수 데이터의 수집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이 PR이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없으시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는 약간 그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은 앞서 설명했던 이 발전량이 제대로 나오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치화한 게 이제 P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어는 이제 퍼포먼스 레이셔라고 성능 지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은 보통 이제 태양광 그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통 그 나대지 설치는 옛날에는 한 3.6시간 정도가 나왔습니다. 3.6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 24시간 중에 그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게 3.6시간만큼 발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요새 설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최근에는 한 3.9에서 4.0시간까지 좀 올라갑니다. 근데 그 발전량이 떨어지면 이 발전 시간이 한 3.0시간 정도로 해서 결국은 그 전기를 판매를 할 때 수익률이 떨어지고 들어오는 이익이 축소되는 것을 지표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이제를 작성을 했고 이러한 그 전문가하고 동행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 그리고 모듈, 이제 인버터, 저속팜이 그 저희 태양광 발전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이러한
그 구성품에 대한 이제 상태 리스크 정리를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를 갖다가 일부 수리를 해서 부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있는 발전소도 그냥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전면 리퍼링에 대한 그 비교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설비를 갖다가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그 설치를 하는 회사, 그리고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회사들에 대한 이제 비교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 회사는 뭐 가격은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그리고 낫기는 어떻고 뭐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 평가표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작성해도 되고요. 이제 경제성 요약이라든지 민감도 분석 등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 오늘은 그런데 이제 다음 그 강의 시작할 때는 제가 이 그 모듈이라든지 인버터, 요 접사판 이런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여기에 한번 그 가져다가 실제 그 상태라든지 그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는 그 법정 업무를 갖다가 대행하거나 정밀 전기 진단을 한 거에 대한 해석을 본인이 내리면 안 되겠습니다. 판단에 대한 근거는 제공할 수 있지만 판정은 사실 이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거를 본인이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설계 도서에 대한 그 작성은 예를 들어서 설계 사무소에서 하는데 이거는 전기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공감리라든지 준공검사, 이제 법적 하자 요소에 대한 판정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법적 하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정은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업체를 알선하거나 이 그 수주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은 안 되시겠고요. 네. 그리고 뭐 수익률이라든지 REC 가격 그리고 금융 조달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정리를 하는 게 사실 경제성 요약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보증을 하는 것은 역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의사 결정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이 법적, 기술적인 그 책임이 필요한 영역은 해당되는 자격자,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후 설비를 진단해서 그 유지보수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현장 점검. 이게 유지보수 데이터는 이제 모듈이라든지 인버터를 갖다가 그 열화상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그 보통 전기가 많이 흘러서 좀 문제가 되는 영역은 발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역보다 발열이 많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 기능상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열화상 카메라로 해서 진단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연장 운영이라든지 부품 교체, 그리고 전면 리파워링에 대한 이 타당성을 해서 이 대안을 검토하고, 이 그 투자비 캐펙스라든지, 이제 태양광은 사실 유지 보수가 없을 수도 있고 한데, 그 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뭐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공단 지역에 설치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유지 보수를 하는 게 그 설비의 생명과 그 수익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하고요. 이럴 때 이제 그 수익 모델을 설계를 하고, 이제 그 위험한 항목들에 대한 그 도출을 하는 이러한 그 경제성 및 리스크 검토는 당연히 그 컨설턴트로서 해야 될 항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파워링 제안서라든지 그 업체들한테 요구할 RFP, Request for Proposal을 작성하는 이런 업무는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앞서 설명한 것이 뭐 시공사, EPC 업체를 갖다가 또는 기자재 공급업사라든지, 또 말씀드린 게도 이게 그 태양광은 금융과 연계돼서 금융기관을 어떤 업체를 그 독점적으로 중개하거나 영업을 알선해주는 그러한 활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리베이트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공식적인 그 영업비 외에 이제 특정 업체 선정에 따른 이제 이면 수수료를 이제 수치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 경제성 분석에 대한 그 도출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을 했을 때 ROI가 뭐 몇 %입니다. 이 원금을 몇 년 내에 그 환수할 수 있다와 같은 확정적인 그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무리하게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조작해 가지고 미래의 발전량을 갖다가 보장하다든지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발전량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이게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컨설턴트가 이제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뭐 전기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상태에서 대관이라든지 인허가 대리 업무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 관계자의 역할 부분입니다. 뭐 이러한 그 좀 강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뒤에서 강의하는데,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예. 좀 R은 이제 책임자, 리스폰지블의 이제 약자고요. 이거는 그 리파워링한테 적용하면 현장 점검이라든지 견적서 제출, 교체 그 공사 수행과 같은 그 어떤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고요. 그 A는 어카운터블의 약자입니다. 이게 그 최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래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든지 계약책을 하든지 이제 준공을 승인해주는 그런 그 책임자. C는 컨설티드 그 자문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안을 작성하고 리스크를 설명하고 이 문서를 검토하는 항목을 이제 C가 되겠고요. I는 인포음드, 요 정보를 갖다가 공유해서 그 정보를 공유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결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람이 이제 I인데, 요 한번 매트릭스로 보면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제 발주자가 있고, 이제 컨설턴트, EPC나 O&M 업체, 그리고 전문 기관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안전협회 같은 게 전문 기관의 한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발전소에 대한 그 자료를 적용을 할 때 저희 컨설턴트가 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고, EPC나 O&M도 컨설턴트를 하고, 이 전문기관은 나중에 그 안전 승인을 받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자재 리스트라든지 설계 항목들을 다 이 전문기관에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점검, 이제 비교 대안, 최종 업체 선정, 이제 시공 검수에서 이 발주자들이 모두 이제 승인을 해줘야 사실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역할을 보면 내가 이제 무엇을 이제 책임지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책임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까지 마치고요. 한 2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전에 당신이 참석 못했는데 예. 일 끝나고